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이어갑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달 21일 이후 23일 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 구로 콜센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한승현 기자, 먼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0시 기준으로 76명이 늘어 모두 8,162명입니다. 어제 0시 이후 신규 확진자는 오늘 오전에 발표합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내려온 건 지난달 21일 이후 23일 만입니다. 2월 중순까지 하루 확진자 수는 한 자릿수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18일 이후부터 늘기 시작해 신천지 교인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하루 확진자는 최대 909명까지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하루 동안 격리 해제된 사람은 확진자보다 많은 120명입니다. 하지만 기계호흡을 하거나 인공 심폐장치인 에크모를 쓰는 위중 환자는 60여 명에 이르는 등 중증 환자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이 확진자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우선 수도권 최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어제 방역 당국이 밝힌 관련 확진자는 124명인데요. 건물 직원이 85명, 접촉자는 39명입니다. 하지만 집계 이후 어제 서울에선 확진자의 가족 3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서울 구로구에서는 콜센터 확진자의 가족 2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는데 이 중 8살 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은평구에선 콜센터 직원의 80대 가족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콜센터 직원과의 접촉으로 또 다른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 확진자도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30대 남성이 어제 확진을 받으면서 이 회사와 관련한 확진자도 최소 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은 확진자 증가세가 확연히 꺾인 것 같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많이 줄었죠.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선 어제 0시 기준으로 45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대구 41명, 경북 4명인데요. 하루 확진자 숫자로는 지난달 19일 이후 가장 적습니다. 현재까지 대구 경북 지역 완치자 수는 632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8.7%입니다. 신규 환자가 줄고 완치자는 서서히 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중증 환자가 40여 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만 80대와 70대 여성 환자 2명이 숨지는 등 대구 경북 지역 사망자는 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콜센터와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최근 관내 콜센터 8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6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7곳에서 확진자 63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30대 여성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해수부는 그제 1명에 이어 어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가 27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해수부 전 직원 795명에 대한 검사를 마쳤고 확진된 27명을 제외한 768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정부가 집회 예배 자제를 요청했지만 일부 교회들은 어제 또 예배를 강행했다면서요. 네, 정부와 지자체의 자제 요청에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했지만 일부 교회들은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서울에선 강남구 광림교회와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등이 현장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또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열었습니다. 경기도에선 경기도 내 13,000여 교회 중에 2,000여 곳이 집회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는 공무원 600여 명을 집회 예배를 진행한 교회에 보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신도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경기도 성남 은혜의강 교회 목사 부부도 확진 판정을 받아 은혜의강 교회 관련 확진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확진자들은 지난주 일요일인 8일에 함께 예배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이 특별 재난 지역에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된 대구, 경북 청도, 경산, 봉화 지역. 윤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감염병 때문에 선포된 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번 결정에는 정부가 대구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해왔는데 이번엔 지역을 확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복구비용 절반을 지원하고 주민들은 생계비용 지원,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의 감면 혜택도 받게 됩니다. 대부분 이미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자치단체장들의 요청이 이어지자 정부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일부에서 요구하는 현금 지원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아니라 취약계층이 당장 쓸 수 있는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WHO의 팬데믹 선언 뒤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는 금융시장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특별 입국 절차를 모든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곧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열흘간 유럽 여행을 다녀온 44살 여성이 광주광역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일 남편과 함께 출국해 이탈리아와 영국, 프랑스를 여행했는데 귀국 하루 전날부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12일 입국 당시 열이 없어 추가 조사에서 제외됐다가 그 뒤 증상이 이어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항을 통과할 때는 열이 체온이 36.5도였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체크가 안 된 것 같고요. 그 남편도 검사를 했는데 현재는 음성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유학하다 13일 귀국한 2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국 당시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지만 귀가 후 오한 증상이 나타나 바깥 출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도 유럽을 다녀온 30대 여성 확진자가 나왔고 서울 마포에서는 프랑스에서 확진자인 아버지를 만나고 온 20대 여성에 이어 그 친구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유럽이 새로운 감염 경로로 떠오르자 정부는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나라 구분 없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가 대상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정한 나라를 구분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 입국 절차가 적용되는 지역은 영국과 프랑스 등 11곳으로 해당 지역에서 오는 사람은 공항에서 내외국인 구별 없이 1:1 발열 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유치원과 각 학교의 개학을 또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상 처음으로 4월에 개학할 수도 있는데요. 이 수능을 포함한 학사 일정의 차질은 물론 개학 후에 학교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닫힌 교문은 봄이 돼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은 9일로 1차 연기된 데 이어 23일로 2차 연기된 상태입니다. 한국교총은 지역사회 감염이 통제된 이후에 개학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루 종일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고 또 단체 급식까지 해야 합니다. 집단 감염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개학을 연기해달라는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전국 학부모단체연합 등 일부 학부모단체들은 기존 연기로는 자녀들을 지킬 수 없다며 4월 초로 개학을 추가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개학을 2주 더 연기하면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불가피합니다. 이럴 경우 학사 일정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방학을 줄여서 수업 일수를 유지할 수 있지만 개학이 추가 연기되면 수업 일수를 10% 안의 범위에서 감축해야 합니다. 당장 1학기 중간고사 등 학사 일정이 어긋나게 됩니다. 특히 고3의 경우 각종 모의평가는 물론이고 8월 31일 학생부 마감, 9월 7일 수시 모집 원서 접수, 11월 19일 수능 시험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개학 시기보다 개학 후 학교 방역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학생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가 조용한 집단 전파로
지역사회 감염을 증폭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수업의 다변화 또 밀집된 어떤 수업 양식을 변화시키고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는 학생이 수업 중에 발견될 경우에 선생님들을 비롯한 학교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교육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쿠팡의 비정규직 배송 노동자가 나흘 전 새벽 배송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량이 폭증하면서 과로로 숨진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지만 쿠팡 측은 그렇지 않다며 반박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쿠팡 물류센터입니다. 새벽 배송 업무에 투입될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던 47살 김모 씨가 지난 12일 새벽 2시쯤 새벽 배송을 하다 한 건물의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료들이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김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김 씨는 지난달 중순 쿠팡에 입사한 계약직 직원으로 혼자 배송에 나선 것은 2주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노조 측은 김 씨가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새벽 배송 업무를 담당했는데 1시간에 20가구 정도여서 신입 직원이 감당하기엔 버거운 배송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8시간 근무당 1시간씩 쉬도록 한 법정 휴게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게 시간 못 쓰고 일하시는 상황이 좀 많았거든요. 특히 야간에 비정규직 분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고, 뭐 비인간적이다, 나 진짜 이렇게 어떻게 여기서 더 일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신 거죠.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숨진 김 씨가 입사 초기 훈련 기간이라 일반 업무량의 50% 정도를 소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문량이 늘긴 했지만 자기 차를 이용해서 배송하는 프리랜서 배송 노동자를 3배 늘려 1인당 배송량은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고 스페인은 엿새 만에 10배로 증가했는데요. 프랑스도 전국의 상점 영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파리에서 양민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국 봉쇄령 일주일째 멈춰선 이탈리아를 깨우는 노랫소리.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주민들이 발코니에 모여 희망을 노래해보지만 이탈리아의 확진자는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처음으로 하루 3,000명 이상 발생했고 사망자는 1,4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유럽에서 이탈리아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스페인에선 엿새 동안 10배나 증가해 5,700여 명이 됐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되면서 군대를 동원해 사람과 물자 이동을 통제하는 등 방역 총력전에 나섰지만 총리 부인마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Y aquí, bueno, han empezado después. O sea, la situación allá está peor, pero aquí me parece que vamos a alcanzarla. 확진자가 4,500명에 육박한 프랑스에선 90여 명이 숨지면서 치명률이 한국의 2배를 넘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토요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경보를 최고 단계로 올린 뒤 모든 상점의 운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Trop de gens dans les cafés, dans les restaurants. C'est la France que nous aimons tous. Mais pour quelques semaines, ce n'est pas ce que nous devons faire. 평소 같으면 일요일에도 문을 열고 관광객을 맞는 이곳 샹젤리제 거리의 카페와 레스토랑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식료품 판매는 허용돼서 빵집 앞엔 이렇게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지방선거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이동 제한도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확진자 가운데 300명이 위중한 상태여서 프랑스 정부가 이탈리아 같은 전국 봉쇄령을 추가로 내릴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된 미국은 강력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입국을 금지한 유럽 국가가 늘었고 미국 내 여행 제한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입국자들이 발 디딜 틈조차 없이 공항을 꽉 메웠습니다. 유럽 26개 나라에서 미국에 들어오는 게 금지되면서 서둘러 입국한 사람들이 몰리면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 아일랜드를 입국 금지 나라에 추가했습니다. 미국 안에서 여행하는 것도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Specifically from certain areas, yes, we are. And we're working with the states, and we are considering other restrictions, yes. 미 국방부는 이미 모든 장병과 군무원, 그 가족의 미국 내 이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식료품점은 재고가 바닥나 영업시간을 조정했고 물과 손세정제, 휴지를 사려는 사람들은 긴 줄을 서야 합니다. 미국인들의 일상이 고난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미 보건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인명피해를 공식 발표했는데 확진자 2,226명, 사망자 50명입니다. 상당한 피해지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Which means we have not reached our peak. Now, we will see more cases and we will see more suffering and death predominantly as the 한국식 드라이브스루 검사가 미 곳곳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설치된 곳마다 장사진입니다. 부족했던 코로나19 진단 장비가 대규모로 공급되면서 미국은 이제야 본격적인 검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증상 없다면서 코로나19 검사를 피하던 트럼프 대통령, 결국 검사를 받았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행정부가 요청한 긴급자금의 3배 넘게 승인했던 미 의회는 새벽에 코로나19 지원법도 통과시켰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비상이 걸린 행정부에 비해 미 의회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래픽을 통해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추이를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난방송센터에서 이정훈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모두 8,1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76명 늘었는데 하루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지난달 21일 이후 처음입니다. 격리가 해제된 환자는 800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를 전체 확진자 수로 나눈 완치율도 처음으로 10%를 넘어섰습니다. 격리 해제된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1일 격리 해제 환자가 사흘째 신규 확진자 수보다 많았습니다. 이렇듯 전체적인 추이로 보면 확산세가 주춤한 모습이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규 확진자 분포를 지역별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합하면 45명으로 지난달 21일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반면 경기 11명, 서울 9명 등 수도권에서 모두 2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렇듯 수도권과 세종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대구, 경북 이외 지역의 신규 확진자 비율이 전체의 40%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사망자 수입니다.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는 누적 확진자와 달리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로 계산되는 치명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0.5%에서 최근에는 0.9%까지 높아졌습니다.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방역 관리가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하루 조금씩 줄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는 계속 유지해야겠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아침 뉴스 광장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